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좀 있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나이, 소득, 재산 이 정도만 확인해 두시고 오늘 영상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쉽게 통과가 되어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받는 금액,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쉽게 느껴질 것 같고요. 잘 모르겠으면 영상 몇 번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본인이 영상을 대충 보시고 신청하러 가셨다가 담당자에게 창피당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본인의 잘못인 경우가 많고요. 가끔 담당자의 실수인 것을 유튜버가 거짓 정보를 알려줬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보는 오늘 내용과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거짓 정보이고요. 유튜버가 거짓으로 틀리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정부에서 매년 정확한 공고를 한 내용을 그대로 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무안을 주거나 챙표를 주었다면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그 담당자 혼내주겠습니다. 나머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신청하실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자격 요건, 재산 요건, 받는 금액, 신청 서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쉽게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중 일자리를 잃어서 생활 형편이 좀 더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작년에 알바라도 일을 했는데 소득이 많지 않았다면 저의 근로장려금 영상 한번 보시고 5월에 신청하시면 165만원에서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로장려금 영상도 차분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올해도 소득은 있었는데 좀 적게 벌었다면 내년 5월에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서 수급자가 되었다면 생계비와 주거비를 매월 일정하게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들 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통신비 할인, TV 수신료 할인, 대중교통비 지원, 전기, 가스요금 할인, 쌀 지원, 그 외 각종 바우처 혜택과 명절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때는 올해 기준 1960년생이면서 주민등록증 나이로 만 65세가 넘으신 모든 분들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요.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해 드리므로 아주 큰 관문을 하나 넘어선 것입니다. 심사 중에 가장 처음의 조건이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데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이 부분은 통과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20만원까지 벌고 있다면 이것은 1원도 벌지 않는다고 봐줍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생계급여 소득인정의 계산을 할 때 만 65세 이상의 분들이 소득이 있다면 20만원까지는 공제해 드리고요.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30%를 공제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준은 2000cc 이하이고 10년 이상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4.17%로 환산해서 계산해 줍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는 없는 것이 100% 유리하고요. 꼭 필요하다면 소형차이면서 자동차 가격이 200만원 이하로 좀 더 저렴한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통과했다면 재산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재산은 도시별 재산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있는 도시별 부동산 등의 재산은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 세정, 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준비금 500만원과 부채가 있으면 차감을 해드립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은 가구원 모두 건강상 이유이거나 기타 근로 무능력자일 때 재산 특례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기본 공제액보다 좀 더 많이 공제해 드립니다. 부동산 재산 특례 기준 금액은 서울은 1억 4,300만원, 경기는 1억 2,500만원, 광역, 세종, 창원은 1억 2천만원, 그 외 지역은 9,100만원입니다.
금융재산 공제도 있는데요.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은 5,400만원, 그 외 지역은 3,4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부채와 생활준비금 500만원은 공제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이 1원도 없다고 봐주므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깎이는 금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의 분들이 통과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부양의무자 중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이하이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아니고 한 명당 기준이므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인 경우는 100%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신경을 아예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통과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매월 25일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해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 가구 77만원, 2인 가구는 126만원, 3인 가구는 161만원, 4인 가구는 195만원까지 현금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기준 임대료 금액은 도시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1급지 서울 지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는 35만 2천원, 2인 가구는 39만 5천원, 3인 가구는 47만원, 4인 가구는 54만 5천원까지 주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급지 경기 인천인 경우는 1인 가구 28만 1천원, 2인 가구 31만 4천원, 3인 가구 37만 5천원, 4인 가구 43만 3천원, 3급지는 1인 가구 22만 8천원, 2인 가구는 25만 4천원, 3인 가구는 30만 2천원, 4인 가구는 35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4급지는 1인 가구는 19만 1천원, 2인 가구는 21만 5천원, 3인 가구는 25만 6천원, 4인 가구는 29만 7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1인 가구이면서 국민연금을 30만 원을 받고 계신다면 생계급여에서 30만 원이 깎이고요. 기초연금은 신청을 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을 77만 원 이상을 받는 분들은 생계급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공제금액 없이 100% 소득으로 모두 잡히기 때문입니다. 심사하신 후 결과는 심사 후 대략 30일에서 60일 이후에 결과가 통보되고요. 만약 늦어지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통과만 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신청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 없이 전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의 소득 재산 증빙 자료를 준비하셔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을 냈는데 탈락되었다면 이의 신청을 하셔서 탈락 이유를 확인해 두시면 다음번에 재신청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